소방법 관련되는 준수 의무를 업체에 부과한다는 것을 도급계약서에 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윤인철이고 세무사이자 행정사입니다. 지금 학원법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생들을 다루고 여러 명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설 기준이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강의실 등의 최소 면적을 정하고 있어요. 강의실 등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그냥 강의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등이라는 표현을 제가 굳이 쓴 게 뒤에 가시면 보시겠지만 뭐 무용, 댄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습실이잖아요. 무용실. 사실 이게 강의실이죠. 이런 데는. 그래서 사실상 강의실 면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원에 휴게실도 있고 원장실, 강사 대기실, 기타 등등 강의실 말고 시설이 일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전부 제외하고 순수하게 강의실 면적만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기둥 같은 거를 다 제외하고 측정을 합니다. 교육청 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면적 재는 기계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에서 임대할 때 생각하는 그 면적보다는 확실히 좁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검정고시 같은 게 150에 50평이잖아요. 실제로 임대할 때 보면은 이런 거는 100평, 120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2배고요. 한 3배 정도 실제로 임대 면적, 전용 면적 말고요. 임대 면적 기준으로 한 3배 정도로 보시면은 얼추 맞지 않나 싶어요. 제가 전에 학원업 등록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리 안 알아보면은 낭패를 당한다는 게 제곱미터당 한 명 이 기준을 이상하게 실무적으로 잘못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적용해서 규제를 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고 그래서 한 30제곱미터 정도 되는 데를 얻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학원법 대상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학원법 대상이야 해서 학원으로 등록을 강제를 하게 되면은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렇게 안 하신다면은 등록을 하려고 보면은 막상 내가 얻어놓은 면적이 여기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학원이 실제로 면적 기준이 꽤 터프합니다. 이 정도 넓은 면적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심지어 진학지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컨설팅 하는 거니까 둘이 앉아서 그냥 상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70제곱미터거든요. 70제곱미터면은 임대 면적으로 쳤을 때 3배 정도 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210제곱미터 평수 70평이에요. 상가가 평수 70평이면은 굉장히 큰 축에 들어가는 건데 하여간 이 제곱미터당 한 명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때문에라도 처음에 잘못 알아보고 들어가면은 학원을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을 못한다. 시설 기준이 안 맞아서 그냥 다 인테리어 한 거 뜯어내고 나가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에 잘 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물과 화장실 수도면 뭐 지하수를 쓰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게 특이한 게 남녀 구분되는 게 원칙입니다. 공용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제목을 잘못 썼네요. 채광이나 조명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뭐 그냥 창문이 있어야 된다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채광이나 조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환기, 온도, 습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창문이 있으면 환기가 되겠죠. 환기가 잘 돼야 된다 뭐 그런 정도지만 이거 갖고 문제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요거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 지하층에는 학원을 만들지 못합니다. 열람실, 실습실,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게 반지하인데 한쪽 면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고 학원이 노출된 면에 있는 경우, 반지하인데 한쪽 면이 지상에 노출되고 유사시 대표 출구가 2 이상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뭐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반지하 학원 만들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지하층 안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소음 기준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진동 기준도 있는데 이것도 뭐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다음에 소방시설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학원 시설의 가장 핵심은 소방시설이에요. 특히 대형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 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한층 소방시설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시설 되면은 설계도 소방 설계 하시는 분들 따로 있거든요. 그쪽에 소방 설계를 따로 가급적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방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1000제곱미터 이런 데는 소방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 공사하는 것도 그런 데서 하겠지만 작은 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인테리어 업체에서 다 하는 건데 인테리어 업체가 학원 하는 데는 학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겁니다. 왜냐면은 소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를 원장님이 뭘 알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결국에 인테리어 업체에서 소방법을 잘 지켜서 인테리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 학원 인테리어 경험이 있는 업체를 우선해서 선정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계약서 쓰실 때도 소방법 관련해서 요거를 업체에서 알아서 시설을 잘 한다, 뭐 요런 문구를 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안 되고 나면 나중에 뭐 돈 더 내라 이러면은 원장님이 소방법을 아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돈만 내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방법 관련되는 준수 의무를 업체에 부과한다는 거를 도급계약서에 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 이런 거는 대형 학원이고요. 인테리어 비용 무자료 처리 학원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요거를 좀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학원 같은 게 면세업자니까 인테리어 비용을 부가세 환급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부가세만큼 깎아주고 그걸로 세금 신고를 안 하고 빠져나가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쓰시는데, 요런 걸 무자료 거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무자료 거래가 불법인 거는 변론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만큼 빼고 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나중에 이제 소득세를 납부하실 때도, 법인 같은 법인세를 납부하실 때도 이 학원 인테리어 비용이 이제 감가상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사실은 요렇게 무자료로 하면은 금액적으로 봐도 원장님이 손해신 경우가 많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학원. 사실 일타 강사가 이거 잘해서 일타 강사죠. 메가 스터디 이런 거에서 일타 강사인데, 원격 같은 경우에는 원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되는 내용들이 쭉 빠져요. 그래서 신체 배상 보험이라든지 유해시설 이런 거, 그 다음에 남녀 화장실을 따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학습 시간. 요것도 동네마다 다른데 서울 같으면은 10시거든요.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10시 제한하는 거 미적용 이런 것들이 원격 학원의 특징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지 않은 거는 똑같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 수강료, 그 원격은 또 원격 단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 채용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갖춰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게시하는 거 이런 것도 특별히 미적용이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동일합니다. 원격 학원 같은 경우 학원 내는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뭘 게시하냐 싶지만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격 학원의 추가적인 요구로 서버 사용 계약서라든지 홈페이지 화면, 뭐 당연한 이야기죠. 도메인도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임대하면 임대차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인터넷 쇼핑몰 하시는 분들 한테 적용되는 내용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고, 개인정보 준수 확인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두 개는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좀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학원의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원의 입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